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이 돌아오길 기대한다. 혹은 김정은은 지금 어떠냐? 대한민국 상황은 어떠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아예 주한미군과 영상통화까지 했습니다. Hello, everybody. How are we doing over there? How's Kim Jong-un doing? That's a good-looking group of people, isn't it? Welcome back, Mr. President. We'd be privileged to host you here in Korea soon. You can see firsthand the mentality of our soldiers here. So, could I ask you, how is it going in South Korea right now? How's it doing? You have somebody with pretty bad intentions, I guess. Every day we train, stay hard. We plan for anything that you possibly can need us to do. Thank you very much. This is really, is this man central casting or what? If I'm doing a movie, I pick him to play my lead. 마치 리얼리티 쇼를 보는 듯한, 그리고 김정은은 어떠냐, 한국 상황은 어떠냐라고 지금 주한미군에게 영상통화까지 했습니다. 김무엽 보좌관님.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김정은을 평가했지만 김정은이 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일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취임식이 벌어지던 도중에 이제 주한미군의 사령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가 연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현재 미국 영외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겁니다. 예. 현재 지금 보면은 독일에도 미군이 나가 있고요. 일본에도, 중국에도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곳에 미군이 진주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미군이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해외 기지에서 가장 먼저 한국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현재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이 남북 관계라든가 혹은 특히나 이 북미 관계를 보다 시급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후보 시절 때부터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일기 행정부 때와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 즉 그때는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나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 핵무장 용인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또 얼마 전에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 청문회 때도 그런 얘기가 정확히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설마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하겠느냐, 혹은 이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약간 이런 이슈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냐라는 반응들을 보였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통해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많은 주변국들이 아주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핵 가진 나라로 군사 강국으로 인정을 했고 빨리 복귀해라. 빨리 나와라 세계무대에. 내가 대화해 줄 테니까. 저 김근식 교수님. 그래서 어제부터 나온 게 미국을 지금 방문 중인 홍준표 시장이나 나경원 의원도 비핵화가 물 건너갔다. 우리도 핵무장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이 저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데는 좀 한미 간에 지금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떠한 지금 청사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런 문제의식들이 이제 조금씩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일부러 했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핵 무장국이란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핵 보유국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에 김정은과의 두 번째 협상에서 실제로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비핵화는 뒤로 미루고 오히려 핵 군축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제거 정도만 하고 김정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스몰딜로 입장을 후퇴해버릴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 핵으로부터의 위협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가장 잘한 걸로 알려진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했던 그 이른바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 놔서 미국의 핵을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도록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그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 판인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대해서 핵 보유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자세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서는 저 막강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이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공론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 하나로서 핵무장을 지금 먼저 우리가 섣불리 제기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가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홍준표, 나경원 두 여당의 중진 의원들도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일단 뭐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브콜 아닌 러브콜을 받은 김정은이 된 셈인데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이 북한군을 협상 카드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병됐다 생포가 된 북한군 포로의 육성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저 자국 이대는 일주일이요. А ваша мати знає, де ви перебуваєте? 저속에서는 학교를 졸업하면 들린다면 뭐 들어가는 것이 А скільки вам було років, коли ви прийшли на службу? 17살. 이게 5까지도 그 나이만 싸우는 것도 모르고 있어. 나하고 같이 나가던 연습 중에 있어도 점점에 머리 생겼어. А щось про Південну Корею ви знали? 우리는 봐서는 우리나라 파이야 서유 얼마 일단 이 질문을 제일 먼저 김구엽 보좌관께 드리고 싶어요. 네.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좀 참담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2005년생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에 징집이 되었고 또 군대에 징집이 되자마자 지금 저렇게 아무런 명분도 없는 싸움터에 끌려 나와서 지금 저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병사의 경우에는 포로가 됐으니 상당히 운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 병사가 증언한 대로 다른 병사들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지금 벌써 목숨을 잃은 또래의 병사들은 사실상 굉장히 무의미한 죽음을 당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북한 정권의 어떤 극악무도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명분이 없는 전쟁이고 나중에 북한 당국이 과연 그런 업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저렇게 반인공노할 저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생 입대했을 때 17살 보신 그대로 러시아 파병 사실 어머니도 모르고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과 싸우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얘기. 근데 김구엽 보좌관님 여기 보면 이 북한군이 사랑 영화, 한국어 영화를 틀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져요. 저 나이 때의 지금 현재 북한 청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을 때 이미 한두 번씩은 그 한류에 대해서 경험을 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한국 드라마가 재밌고 굉장히 어떤 그들의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문화이고 또 그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더 그런 호기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치료가 되고 조금 자유의 상태가 되자마자 바로 찾는 것이 바로 한국어로 된 영화라든가 드라마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도 정말 그렇게 통제를 받고 세뇌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2005년생 생포된 북한군 말고도 최근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주목을 좀 덜 했었죠. 다른 이슈들에 좀 비교적 묻히느라. 다만 뭐 그렇죠. 이런 또 다른 생포된 북한군도 실제로 뭐 먹을 걸 달라 혹은 노래 틀어달라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지금 본인이 왜 이영만리 이 전장에 나와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생포됐고 부상이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인터뷰하는 것들 북한말 시의 한국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김구엽 보좌관님. 김정은의 편지를 보면 대놓고 이렇지는 않더라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그날까지 더욱 용기 백배하여 싸워주기를 바라오. 이거 앞으로 추가 파병도 있고 이걸 김정은은 어떤 외교적 지렛대로 삼을 생각인 겁니까?
현재 김정은의 저 편지는 12월 31일에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파병된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김정은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저 편지를 쓴 배경을 우리가 보면 현재 그때 12월 30일이면 어떤 때입니까?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기 시작한 시점이고 정말 다량의 사상자가 막 발생하던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파병된 병력에 대한 어떤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있던 시점이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멈춰야 된다. 북한의 어떤 그런 불법적인 파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즉 파병된 군인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요라든가 혹은 사정적 이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더 결속시키고 그들을 더 세뇌하기 위해서 저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면서도 김정은이 파병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추가 파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김정은은 현재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무원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요. 본인이 처한 그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결국 러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무리수를 들면서까지도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정은한테는 러시아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대한으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병사를 파병하는 것 이외에 김정은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살아서 붙잡힌 북한군의 요구, 한국어로 된 사랑 영화를 틀어달라.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풍 같은 180도 정책 돌리기 얘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